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전쟁을 끝낸 건 장군의 명령만이 아니었고, 혁명을 움직인 건 광장의 연설만이 아니었고, 과학의 문을 연 것도 교과서 첫 줄에 적힌 이름들만은 아니었거든요. 결말부터 볼까요? 왕조는 무너졌고, 암호는 풀렸고, 병사들은 살아 돌아왔고, 한나라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순간의 열쇠를 쥐고 있던 사람들은 이름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록의 바깥으로요. 자, 이제 시간을 되감아 보겠습니다. 낡은 등불 아래에서 누군가 피 묻은 천을 빨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하녀예요. 그런데 그 천의 바느질 선 안에는 반란군에게 전달될 암호가 숨어 있습니다. 다른 방에서는 어린아이를 재우던 여성이 지도 한 장을 접어 머리끈 속에 숨깁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계산대 앞에 앉은 여성이 별의 위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훗날 그 공식은 남성 과학자의 논문에 실리게 되죠. 역사는 늘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의 이름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역사를 움직인 건 종종 가장 조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명하지 않은 편지, 이름 없는 증언, 누가 했는지 모르는 계산, 아무도 묻지 않은 희생.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들은 영웅 동상 아래에 새겨지지 못한 여성들입니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역사의 방향을 아주 조금, 그리고 결정적으로 틀어버린 진짜 주인공들인 거죠. 배경과 맥락. 1941년 3월, 한국 버킹엄셔의 작은 저택, 블래칠리 파크를 한번 떠올려보죠. 겉으로는 조용한 시골집인데 안에서는 전쟁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암호를 풀기 위해 수천 명이 모였고 그중 상당수가 젊은 여성이었거든요.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들의 이름은 오랫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도 있었고 더 깊게는 이런 일이 여성의 일로 기억될 준비가 사회에 없었던 거죠. 그중 한 명이 메이비스 레버, 훗날의 메이비스 베이티입니다. 1921년 런던에서 태어난 그녀는 19살 무렵 블래칠리 파크에 들어갑니다. 1941년 3월, 그녀가 이탈리아 해군의 애니그마, 암호 메시지를 뚫어내면서 지중해 전선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메시지는 이탈리아 함대의 움직임을 암시했고 그 정보는 한국 해군이 케이프 마타판 해전에서 우위를 잡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죠. 이런 사람이 전쟁 영웅으로 즉시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왜 교과서에는 장군의 이름은 남고 암호문 앞에서 밤을 새운 20살 여성의 이름은 사라졌을까요? 또 한 사람, 조앤 클라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17년 런던에서 태어나 케임브리지 뉴넘 칼리지에서 수학을 공부한 그녀는 1940년 블래칠리 파크의 허팔에서 앨런 튜링과 함께 독일 해군 애니그마 암호 해독에 참여합니다. 독일 잠수함, 유보트의 움직임을 알아내는 일은 대서양 보급로의 생사를 가르는 문제였습니다. 한국으로 식량과 무기가 들어오지 못하면 전쟁은 총알보다 굶주림으로 끝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앤 클라크는 같은 일을 하고도 직함과 임금에서 남성 동료들과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공식 직책조차 언어학자로 처리된 시기가 있었죠. 수학자가 수학을 하고 있는데 기록은 다른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사람은 왜 계속 그 자리에 남았을까요? 인정받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아마도 그녀에게 암호 해독은 개인의 명예보다 더 급한 현실, 오늘 밤 대서양 어딘가에서 침몰할지도 모르는 선박들의 문제였던인 거죠. 두 번째 장면은 미국 버지니아주 랭글리입니다. 1940년대 항공연구소였던 NECA, 훗날 나사가 되는 그곳에는 컴퓨터라고 불린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계가 아니라
실제로 손과 머리로 계산을 하던 사람들이요. 캐서린 존스는 1918년 웨스트 버지니아주 화이트 설퍼 스프링스에서 태어났고 1953년 랭글리 연구소에 들어갑니다. 1962년 존 글렌이 지구 궤도를 도는 프렌드십 7임무를 앞두고 기계 계산 결과를 믿기 전에 그 여자가 숫자를 확인하게 해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여기서 그 여자가 바로 캐서린 존슨입니다. 이름 대신 기능으로 불린 사람. 하지만 우주선의 궤도는 이름을 몰라도 계산이 틀리면 추락합니다. 도로시보는 1910년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태어나 1943년 랭글리에 들어왔고 흑인 여성 계산원 조직인 웨스트 에어리어 컴퓨팅의 책임자가 됩니다. 메리 잭슨은 1921년 버지니아주 햄프턴에서 태어나 1958년 나사 최초의 흑인 여성 엔지니어가 됩니다. 이들은 단순히 뒤에서 도왔다가 아닙니다. 냉전과 우주 경쟁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미국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숫자의 바닥을 깔아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랫동안 포스터에는 우주비행사의 얼굴만 남았습니다. 역사는 종종 가장 극적인 순간만 기억하거든요. 발사, 환호, 굽기, 카메라 플래시. 하지만 그 장면이 가능하려면 그 전에 누군가가 조용한 방에서 끝없이 계산하고 틀린 값을 지우고 다시 쓰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익명의 여성들은 이름이 없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름이 있었지만 불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의 암호를 풀고 우주선의 길을 계산하고 역사의 방향을 조금씩 밀어 올렸지만 한동안 기록의 가장자리로 밀려난 사람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질문이 시작됩니다. 역사를 바꾼다는 건 정말 무대 한가운데 서는 일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는 방에서 모두의 미래를 향해 정확한 한 줄을 써 내려가는 일일까요?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역사의 문장은 늘 장군과 왕, 발명가의 이름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실제로 손을 움직인 사람들은 따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는 이름 없이 남았습니다. 기록에는 보조인력, 여직원, 간호사, 타자수, 공장 노동자라고 적혔지만 그 단어들 뒤에는 전쟁의 방향, 과학의 속도, 도시의 생존을 바꾼 여성들이 있었던 거죠. 1940년대 한국, 블레틀리 파크를 떠올려 봅니다.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하던 그 비밀 기지요. 우리는 보통 앨런 튜링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당연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밤새 기계를 돌리고 전선처럼 복잡한 케이블을 꽂고 종이에 찍혀 나오는 이상한 패턴을 읽어내던 수많은 여성들의 이름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해군 여성부대, 이른바 랜스 소속으로 불렸고 하루 종일 본부라는 거대한 해독 기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창문은 가려져 있고 밖에서는 공습 사이렌이 울립니다. 방 안에는 열기와 기계음이 가득합니다. 누군가 실수로 플러그 하나를 잘못 꽂으면 몇 시간의 계산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은 그 압박 속에서 반복되는 암호의 미세한 흔적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대서양의 잠수함 위치를 알려주고 보급선이 살아남고 전쟁 기간이 짧아졌다는 평가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전쟁을 바꾼 건 폭탄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숫자와 소리를 견딘 여성들의 집중력이었던 거죠. 두 번째 장면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전신 연구소입니다. 로켓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 먼저 종이 위에서 날아야 했거든요. 컴퓨터가 지금처럼 책상 위에 놓인 기계가 아니던 시절, 컴퓨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많은 여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계산자와 연필로 풍동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고 궤도를 계산하고 비행기가 어느 각도에서 흔들릴지 예측했습니다. 긴장감은 여기서 생깁니다. 우주 개발은 실패하면 바로 폭발입니다. 숫자 하나가 틀리면 조종사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문 밖에 있던 여성 계산원들이 때로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따로 식당을 쓰고 따로 화장실을 써야 했던 여성들이 그 위험한 숫자를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은 그들을 보조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하늘로 가는 길의 좌표를 만들고 있었던 셈이죠. 반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주 경쟁의 상징은 거대한 로켓이었지만 그 로켓을 먼저 띄운 건 이름이 작은 활자로도 남지 않은 여성들의 계산이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더 오래전 병원입니다. 전쟁터에서 부상자가 밀려 들어오고 복도에는 피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입니다. 의사들은 영웅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환자의 체온을 재고 상처의 색을 보고 밤새 호흡이 느려지는 순간을 먼저 알아챈 사람들은 간호 여성들이었습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사망률을 낮춘 결정적 변화가 거창한 수술이 아니라 침구를 갈고 손을 씻기고 환기와 배식을 관리한 여성들의 집요한 관찰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대목에서 마음이 조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특별한 천재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 계속 봐주고 있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여성들은 대개 무대 중앙에 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대가 무너지지 않게 붙들고 있었죠. 암호실에서, 계산실에서, 병실에서, 공장에서, 부엌에서, 피난 열차 안에서요. 그래서 역사를 다시 읽는다는 건 단순히 빠진 이름을 추가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적 순간이라고 부르는 장면의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수많은 익명의 손들이 만든 방향 전환, 박수받지 못한 판단들, 보고서에 들어가지 못한 밤샘. 바로 그곳에 진짜 주인공들이 있었던 인 거죠. 클라이맥스.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녀들의 이름이 빠진 건 단순히 기록자가 게을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원래부터 어떤 사람은 천재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도움 준 사람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돼 있었던 거죠. 블레틀리 파크를 떠올려 볼까요? 독일군의 암호, 애니그마를 풀어내던 그 거대한 전쟁의 두뇌. 우리는 보통 앨런 튜링의 이름을 먼저 말합니다. 튜링은 결정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대한 암호문을 매일 받고 분류하고 계산하고 기계를 돌리고 이상한 반복을 찾아내고 밤새 종이 위에 패턴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 그들 중 상당수가 여성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었거든요.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정보를 가장 먼저 만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평범한 해군 교신처럼 보이는 문장 속에서, 어느 날은 숫자 하나가 어긋난 보고서 속에서, 어느 날은 독일군이 습관처럼 반복한 문구 속에서 균열을 찾아낸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전쟁이 끝난 뒤 그들에게 남은 명령은 훈장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말하지 말라.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남편에게도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누구와 일했는지, 왜 그 긴 밤들을 사라졌는지 설명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반전입니다. 그녀들이 잊힌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그들의 머리를 빌렸고, 전쟁은 그들의 시간을 삼켰고, 승리는 그들의 침묵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기록은 아주 편리하게 말했죠. 몇몇 위대한 남성들이 암호를 풀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수천 명의 여성이
그 위대한 순간을 매일의 노동으로 쪼개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천재의 번개 같은 영감이 아니라 익명의 손들이 반복해서 만든 확률의 승리였던 거죠.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벽 2시,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방. 종이는 쌓여 있고 타자기 소리는 끊기지 않습니다. 한 여성이 커피가 식는 것도 잊은 채 같은 문장을 3번째로 읽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적군이 너무 인간적인 실수를 했거든요. 늘 쓰던 인사말, 늘 같은 위치에 들어가는 단어, 아주 작은 습관. 전쟁 기계도 결국 사람 손으로 움직인다는 증거. 그 순간 그녀는 알아차립니다. 이건 문장이 아니라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면 대서양의 배들이 어디서 공격받을지, 어느 도시가 폭격을 피할 수 있을지, 누가 살아남을지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신문에는 그녀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기념비에도 없습니다. 회고록의 첫 장에도 없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사무일을 했어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기이한가요? 세계사의 방향을 바꾼 사람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자기 목소리로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블레틀리 파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문대에서 별의 분류 체계를 세운 여성들, 병원에서 생존율을 끌어올린 간호사들, 공장에서 전쟁 물자를 만들던 노동자들, 실험실에서 남성 과학자의 이름 뒤에 숨은 계산자들. 그들은 역사 밖에 있던 게 아닙니다. 너무 깊이 역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지 않게 된 인물들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역사를 바꾼다는 건 꼭 왕관을 쓰거나 선언문에 서명하거나 전투의 맨 앞에 서는 일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는 방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일을 그래도 정확하게 해내는 것일까요? 여기서 목소리를 조금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그녀들을 잊은 게 아닙니다.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사용한 뒤 너무 조용히 접어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름 없는 여성들도 고생했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더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이름 없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었다고.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기록될 자격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전체가 이렇게 다시 읽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보였는가가 아니라 누가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졌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역사의 조명이 조금씩 옮겨갑니다. 왕과 장군과 발명가의 얼굴에서 새벽의 사무실과 병동과 공장과 계산실로, 그리고 그 어둡고 조용한 곳에서 마침내 진짜 주인공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마무리. 오늘 우리가 따라간 사람들은 동상 위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교과서에 굵은 글씨가 되지도 못했죠. 그런데 역사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마다 그들은 편지를 옮기고 암호를 풀고 병사를 살리고 정보를 숨기고 때로는 누군가의 이름 뒤에서 결정적인 한 줄을 써넣었습니다. 역사는 늘 위대한 인물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변화는 이름 없는 손들 사이에서 먼저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이야기는 과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도 회의록에 남지 않는 아이디어, 가족을 버티게 하는 돌봄, 조직을 움직이게 하는 조용한 판단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성공담을 말할 때 빠져버리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같은 방식으로 진짜 주인공들을 놓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한 장의 사진 속에 우연히 찍혔지만 20세기 가장 기묘한 사건의 열쇠가 된 인물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댓글로
역사 속에서 가장 다시 조명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익명의 여성은 누구인가요? 알려주세요. 이런 기록밖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보이 페달 구독하고 다음 미스터리에서 다시 만나요. 브리테니커 https://www 브리테니커 스미소니언 매거진 https://www 스미소니언 매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https://www 내셔널 지오그래픽 설명란에는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롱폼 링크를 정리해두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더 깊게 보고 싶다면 설명란 자료를 함께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편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